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2020년 10월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뇌물수수죄의 일부가 인정이 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어떤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내용인데 그게 2심에서 다시 이제 유죄로 내용이 뒤바뀐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김학의 사건은 별장 성접대 사건인데 어제 판결된 내용은 뇌물수수죄에 관련된 그것도 일부분만 인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현재 알려진 사건들을 보면 26년형을 받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2년 6개월의 뇌물수수죄 인정만 지금 판결된 상태인 거죠. 그 김학의가 관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라는 그런 헤드라인보다는 정확하게는 김학의 별장 특수강간 사건이라고 그렇게 네이밍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건은 그 지방 건설업자인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여대생과 일반인들을 모델을 시켜준다고 그렇게 꼬여내서 마약이나 어떤 뭐 그런 물뽕류를 몰래 먹인 다음에 그 여성들을 강간을 하고 그 장면을 녹화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여성들을 협박을 해서 자신이 별장에서 어떤 뭐 정재계 인사들을 접대하는데 강제적으로 동원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추악한 사건이죠.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13년도였는데 그 정확한 뭐 그 계기는 조금 단순하긴 했습니다. 윤중천 그 피의자인 죄수죠 지금은 윤중천이 그 사업가 여성 사업가 권 씨라는 분과 내용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윤중천의 아내가 이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권모 씨가 폭로를 하고 고소를 한 거죠. 자신은 윤중천과 내연의 관계가 아니라 윤중천에게 약물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고 약 1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관치당했으며 자신의 벤츠 승용차까지 빼앗겼다 라고 폭로를 하고 윤중천을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경찰은 조사를 해야겠죠. 그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 윤중천이 갈취한 권모 씨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서 동영상 CD 8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8장의 CD에서 굉장히 그 추잡한 그런 동영상들이 등장을 한 거죠. 바로 별장에서 벌어진 그런 성접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일반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별장에서 이렇게 뭐 검사도 오고 정치인도 오고 뭐 재계 인사가 언론인도 오고 그렇게 성접대를 하는 그 장면이 있어갖고 별장 성접대라는 그런 그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사실은 이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내부자들과 달리 다들 일반인들이고 협박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끌려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은 영화보다 더 굉장히 추잡하다라고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동영상 속에서 김학의가 등장을 한 거죠. 그 당시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에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이 인사 시스템은 그냥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을 강행을 했죠. 뭐 김학의와 박근혜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뭐 친해서 뭐 그 청와대 뒷뜰에서 같이 뭐 뛰어놀았다라는 그 당시에 뭐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작용을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뭐 최단기
임명된 지 5일 만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법무부 차관에 사표를 냈던 뭐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수사를 되게 꼼꼼하게 해서 해당 그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다 확보를 했고, 특히 그 동영상 전문가의 감정 평가를 받아서 그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라는 수사 보고서까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네,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무혐의 불기소를 한 이유는 그 동영상 속에 피의자로 지칭되는 그 윤중천이나 김학의가 정확히 자신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건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그리고 해당 여성들에 대한 진술을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의 수사에 대해서 김학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 없이,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나 뭐 계좌 추적이나 뭐 GPS 추적이나 그런 등등의 수사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불기소 처리를 내렸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굉장히 뭐 지금 그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당시 김학의의 수사, 그러니까 무혐의 불기소를 내렸던 수사 라인에는 지금 라임 사건에서 그 억대의 로비 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 윤갑근, 지금은 전 의원이죠. 윤갑근이 그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고 하고, 그 당시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윤갑근도 별장 출입 의혹이 있다라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참 보면은 항상 초록은 동색이고 까마귀가 노는 곳에는 까마귀들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추악한 곳에는 항상 추악한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당시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런 처참한 사건을 다 무혐의로 처리를 했고, 그 이후에 그 피해 여성들은 별도의 고소들을 진행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다 뭉개버렸죠. 다 뭉개버리다가 이 사건이 다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 우선 뭐 대검의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한번 해보라라고 진행을 했고, 사실은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대검에서 진행했던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조사도 이것을 다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당시에 이 민감용 경찰청장이 그 사건에 대해서 국가수의 어떤 감정평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기록들을 다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이것은 김학의가 분명하다라는 형태의 발표를 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그래서 그 당시 여론들이 그렇게 김학의에 대해서 많이 좀 의심을 하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목소리도 드높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너무 죄질이 나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기소에 해당되는 2019년 그 5월 16일 1심 재판에서는 이게 그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뭐 검찰은 12년 구형을 했고,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되었었죠.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그 사건이 2심에서 2019년 그 9월 달에 2019년 11월 22일 날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별장 성접대에 대한 부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굉장히 참 우리나라 법에 대한 어떤 허술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판사의 판결문이 굉장히 또 흥미로웠는데, 해당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뭐 김학의가 맞다라고 거의 전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표현상으로는 그 경찰 국가수에서 수사한 수사 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김학의가 맞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억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죠. 그 전에 사실은 그 김학의는 해외로 도주를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것이 저쪽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뭐 이제 맞고 뭐 그런 일련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조금 뭐 늦기는 했지만 현재 2020년 10월 28일 현재 뭐 이 별장 성접대 부분이나 특수강간에 대한 부분만큼은 지금 뭐 공소시효도 지났고 특별하게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강간에 대한 것은 이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무죄 판결이 난 상태이지만 뭐 최소한 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부분이 일부라도 유죄가 되어 일단은 감옥에 구치소에 넣고 다시 뭐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은 재판을 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피해 여성들이 고통받은 내용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 26년형을 선고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현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뭐 재수사를 하거나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재수사를 해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는 방향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김학의가 2년 6개월에 그 뇌물수수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지금 그 법정 구속이 된 것은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김학의의 법정 재구속 기념으로 해당 뭐 별장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법정 이 재판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지금 감옥에 갈지 안 갈지에 대한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건, 이 해당 뉴스에 대한 것들은 다시 결과가 나오면 제가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